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나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 비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맹목적으로 약을 복용했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도서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인데 공동저자 영양학자 조니 보든 박사와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콜레스테롤이 정말 나쁜 건지 그 진실과 콜레스테롤의 작용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제게 더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필자 두 사람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 종전의 콜레스테롤 이론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만 명의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을 결코 순하다고 할 수 없는 약으로 치료하고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치 200년 전 의사들이 했던 것처럼 위험한 치료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내 콜레스테롤 증가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일반인은 콜레스테롤은 몸에 안 좋으니 적을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60년 전 지질 가설의 주창자인 안셀 키즈 박사가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음식물로 섭취하는 지방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상승시킨다는 가설을 처음 제기했고 몇 년 후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늘리는 진짜 원흉이 포화지방이라고 믿었다.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장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질합성 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이 복합체는 지질단백질로 불린다. 그리고 이들 중에 우리 몸에 유익한 종류와 나쁜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제약회사들은 좋은 지질단백질은 늘리고 나쁜 지질단백질은 줄일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다. 하지만 섣부른 대응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질 가설을 토대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다고 홍보된 저지방고 탄수화물 식단이 오히려 LDL의 체내 농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저지방식이 널리 권장되는 상황에서 포화지방은 오히려 이 LDL 입자를 감소시키고 A형 LDL 입자는 몸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확인되었다. 하지만 체내 LDL을 감소시키는 스타틴 약은 이로운 입자까지 모조리 감소시킨다. 실제 최근 한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약 14만 명의 LDL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환자들의 절반가량이 LDL 수치가 100 미만이었다. 100이라는 수치는 지난 수년간 콜레스테롤 치료의 기준값으로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그런데도 위의 연구진은 치료 목표인 LDL 수치 100도 지나치게 높으므로 목표 수치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질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론이다. 포화지방은 악마의 자식이 아니다.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지만 나쁜 콜레스테롤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훨씬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는 노력은 심장질환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명 연장에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동맥 손상이 생기는 원인은 산화와 염증이며 콜레스테롤은 무고한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산화와 염증 반응, 여기에 당분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인체의 노화 과정이 뚜렷하게 가속화된다. 고단백질, 고지방 식사를 해도 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체중 감량이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해 수치를 낮추라고 처방한다. 한때는 나도 그 말을 믿었다. 의사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되는 연구 자료와 정보는 참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몇 해 전 내 환자들에게서 이와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총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낮은 수준인데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았던 것이다. 당시 병원에서는 환자가 흉부 통증을 보이고 운동검사에서 경계 수준임이 확인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 이상 나오면 혈관 조영술을 받도록 지시했다. 문제성 동맥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지만 동맥이 완벽할 정도로 건강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콜레스테롤에 관한 종전의 생각에 의문을 품고 기존 연구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비슷한 의문을 가진 다른 의사들을 만나 연구 결과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벤더빌트 대학의 생화학자인 조지 만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연구에 참여한 학자인데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지표로 보는 가설을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라고 말했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는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합창소리에 묻혀 있었다. 오늘날에도 언론이 주목하는 연구 결과의 대부분이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제약업계, 저지방 식품업계와 의료계 단체들이 이러한 주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콜레스테롤 성과대 활동을 그만두었다. 저자들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서이며 직접적인 거짓말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힙니다. 그럼 이 저서에서 지금껏 숱한 비난을 받아온 콜레스테롤이 인체에서 행하는 기능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공장이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서 호르몬 전체에 사용되는 모분자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코르티솔과 성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이 포함된다. 스타틴계 약물 복용 후 성기능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를 알만하다. 둘째, 콜레스테롤은 담즙산 합성에 사용된다.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 작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담즙산은 담즙으로 분비된다. 인체는 최대한 많은 담즙산을 보유하기 위해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장의 말단에서 재흡수하여 대사과정 재활용 용기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간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즙산은 체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간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매일 계란 5개에서 7개 분량의 콜레스테롤을 새로 만들어낸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다. 셋째, 콜레스테롤은 인체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특히 뇌 신경계, 척추, 말초신경에 위치한 세포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세포 간 의사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지질 뗏목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줄어들면 인지 분야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넷째, 면역계와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은 체내에서 가장 해롭고 유독한 세균성 물질의 90% 이상을 불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로 확인된 내용이다. 6만 8천 건 이상의 사망 사례가 포함된 연구를 분석 검토한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위장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체내 비타민 D가 최적 수준보다 적으면 심장 질환을 비롯해 신체 운동의 수행 능력 부족, 골다공증, 우울증, 암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체중 감량은 어려워지며 심지어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콜레스테롤이 문제의 원인이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에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과정이다. 저자들의 꼼꼼한 설명을 읽다 보니 왜 콜레스테롤을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낮추려고만 하면 안 되는지, 스타틴 약이 어떻게 해로운지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어도 거짓일 수 있고 사실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 상식은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만큼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어요. 더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궁금하시고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스타틴 약의 부작용 편에서도 다시 만나길 바래요.